중국의 기세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계속되는 중국 선수들의 강세 속에서 중국 선수들의 대승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레니아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핫스톤에서 강한지, 네, 대한민국에서 왜 요즘 가장 핫한 플레이어인지를 보여주는 네,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진검승부 한중마스터즈 핫스톤 시즌 2 8강 1회차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네. 와, 이게 다르네요. 현장에 팬분들을 모시고 하니까 시작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고요. 네, 그리고 제 옆에는 같이 진행을 해주신 엄재경 해설 그리고 박태민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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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예, 저희가 저 안에 갇혀서 항상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예, 이제부터는 이렇게 밖에서 이게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역시도 확실히 좀 뭔가 예전에 중계하던 그런 느낌이 나서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아주 이게 제대로지 하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8강에 오늘부터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계속 나와서 핫스톤 많은 팬분들이 지금 아직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 최종 우승은 중국의 썬거이 선수, 중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8강에서도 그리고 4강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8강이고 4강이고 16강에서 그냥 엄청나게 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쫙 이렇게 나올 때 그 침울한 분위기, 물론 아마도 이순신 장군하고 사진하고 합성한 것 같은데 그 레니어 선수의 딱 사진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선수들과 중국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희에겐 또 이정환 선수가 남아 있으니까 그 이정환 선수가 최근에 중국에서 열렸던 WEC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응원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보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16강과 8강의 방식은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덱을 총 9개까지를 준비할 수가 있고, 한 개 직업에 2개 이상의 덱을 갖고 올 수 있긴 있습니다만, 직업을 연속해서 이제 중복해서 출전할 수는 없죠. 연승을 하게 되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내가 도적으로 졌는데 다음 도적 덱을 다른 덱을 가지고 나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도적 덱을 첫 경기 냈었는데 뒤에 또 도적 덱 하나 가져왔던 선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도적 덱을 1경기 쓰고 또 도적 덱을 준비해온 중국 선수가 있었는데, 네, 저희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도 그런 선수 한 명 있었는데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밝히겠습니다. 네. 또 8강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이벤트. 네, facebook.com OGN 아울롤로 사이트에서 승자 예측을 해주셔서 맞춰주신 분들에게 또 저희가 상품권을 또 증정을 해드리고, 한중마스터즈 카드 공모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박태민 해설에 아주 그렇죠. 멋진 세팅 카드가 나왔었죠. 그때 제가 오염된 노음이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이번 이제 건희슬 아나운서거든요. 네, 건희슬 아나운서는 이제 온게임에서 꽃 아닙니까? 꽃이죠. 그래서 뭔가 불꽃 토템의 느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한번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게임판에서는, 특히 e스포츠판에서는 성차별이 역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네. 여성들은 절대 그렇게 공격을 나가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중하니까 또 팬도 많고. 자, 오늘 카드가, 이제 8강 대진인데, 지금 보시면 그룹 D조의 이정환 선수가 내일 마지막 경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전까지는 모두 중국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이 되겠지만,
이정환 선수가 어쨌든 간에 이 한국 선수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수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충분히 결승까지 가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많이 응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환 선수에게는 외려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대진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의 매치업인데요. 상용민 선수와 장리천 선수가 면접 경기를 하게 되고 그룹 B조가 말 그대로 대박인데 왕시혜미 선수와 특히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정고희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디펜딩 챔피언들이 다음 시즌에 갔을 때는 원래 보통 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거희 선수는 완전 달라요. 오히려 더 준비를 해오면 해왔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왕시일 선수도 정거희 선수가 인정하는 중국의 고수이기 때문에 그쵸. 아주 재밌는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진행되는 이제 두 번째 경기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실질적인 결승 진출전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강자간의 대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경기는 중국의 폭풍의 연승 질주를 시작한 선수와 끝낸 선수. 네. 그 둘이 알파와 오메가의 대전이에요. 이를테면. 예. 네, 또 이제 경기 전에 얘기해 볼 때 정고희 선수는 여전히 거의 뭐 탑10 안에 들어갈 만큼 중국 서버 내에서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공지를 해드리자면 중국 선수들이 8강에 올라오게 되면 이 현장에서 모든 선수들을 모시고 경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중국 측에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비자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네. 현장을 찾아준 중국 선수가 안타깝게도 해도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선이 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한국과 달라서 이제 좀 예선이 좀 늦게 끝났죠. 두 개의 대회에서 선수들을 이제 뽑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제 계속 지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비자 발급이 또 늦어지고 좀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운영상 중국 측에서 조금 아쉬운 진행을 한 면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이제 온게임넷에서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좀 이른 시간에 한 번에 예선전을 거쳐갖고 8명을 쫙 뽑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4명 따로 뽑고 그리고 또 우리 대회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3명 따로 뽑고 이러니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좀 중국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네. 사회 체제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를 아, 이기기 위해서 네, 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하스스톤 플레이어 먼저 8강 A조의 경기를 치르는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용민 선수인데요. 네, 자 HS 오픈 베이징에서 3위를 하면서 예. 바로 진출했습니다. 예, 뭐 선호 직업은 전사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선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예선에서 1위로 올라왔던 그 래페 김정호 선수를 도적으로 3대 0으로 그냥 끝내고 중국 연승 질주의 어떤 이 활용 점정을 했던 그 선수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상용민 선수가 첫 번째 들고 나온 직업이 뭔지 한번 볼까요? 네. 법사를 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법사를 첫 덱으로 특정 뭐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카운터로 쓸 수는 있겠지만 법사를 첫 덱으로 가져 나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보면은 죽음의 메아리 카드들의 시너지 그리고 비밀 카드들의 시너지 같은 게 굉장히 어떤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법사 덱이 일반적으로 드로우가 좀 약한 편인데 드로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상 실제 굴려보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이런 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이지 마법사를 상대로 하는 장리찬 선수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뭔가 좀 포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이 선수가 이제 컬리지 스타리그 시즌 1 여기서 이제 1등을 할 정도로 유명한 선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7명의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다 유명하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유명한 선수이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제 시작과 끝을 이제 함께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분명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장리찬 선수가 첫 번째 가지고 나온 덱은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들고 나온 덱은 드루이드인데요. 일단 드루이드 덱을 들고 나왔고요. 이게 약간 램프 형태와 미드레인지 드루이드를 좀 섞어놓은 그런 덱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는 사실 많이 쓰는 형태의 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리청 선수가 약간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온 약간 퓨전 형태의 드루이드 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명의 선수가 이제 마법사와 드루이드를 가지고 왔고 또 드루이드를 만날 때 특히나 이제 거울상 같은 이제 마법이 이제 아주 중반에 딱 쓰게 되면 뭐 저코스타 수준이 적은 드루이드가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울상도 그렇고 거울상뿐만 아니라 이제 마법 차단 카드도 2장이 들어있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비밀 카드들이 지금 드루이드 덱 상대로는 굉장히 일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두 선수 간의 경기에서는 법사 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에 들어가서 이 2명의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하면서 이길지 지금부터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뭐 마법사니까 뭐 나이런 사냥꾼 같은 거 그냥 확 빼버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용민 선수와 장리찬 선수의 네. 이제 덱 선택이 끝이 났습니다. 예, 허수아비 골렘을 뺄까 말까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다 빼야 됩니다. 다 빼야 됩니다. 왜냐면 1, 2코스트 하수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멀리건을 많이 할수록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이제 상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장의사가 처음에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사운드도 중국어로 나오니까 와, 이게 뭔가 들으면서 다르다. 저희가 예. 중국 공부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죠. 이게 장의사 뭐 장의사 워시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장의사두기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오늘 관 짤 정도로 뭔가 예. 그런 느낌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지금 필드 상황이거든요. 예, 드루이드는 이제 굉장히 무서워졌고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드루이드가 어쨌든 급속 성장을 쓰고 필드 하수인을 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성패가 안 좋아요. 일단은 하수인을 필드에 내야 되기 때문에 내긴 할 겁니다. 그리고 비밀 비밀 또 공짜로 올라갑니다. 기린토 업사 나왔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이게 타이밍이 조금 늦죠? 네, 그 네. 마법 차단을 지금 걸까 말까 지금 손을 갖다가 그냥 거울상을 걸어주는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러면 하수인을 낼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서린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서린이 나오게 되면 서린 하나 뺏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야생의 포효를 쓰기도 애매해요. 근데 서린을 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차라리 어차피 지금 상대방이 비밀법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냥 마법 차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네요. 네, 그냥 나이런 사냥꾼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히더라도 이 돼지고리의 선견자가 만화지룡과 네.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다음 턴에 자연의 군대 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어떤 카드가 드로우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약간의 딜레이가 좀 있고요. 마법 차단이 이미 걸려 있는 상황이라 마법 차단을 거울상이에요. 거울상 그럼 마법 차단을 내고 네, 버프를 걸어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그냥 한 턴 쉬고 그냥 필드 정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서로 다른 비밀이 두 개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가 예측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일단은 마법 차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확실하게 좀 필드를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수인을 내도 거울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자연의 군대를 써서 필드를 좀 정리해주는 쪽으로 어차피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되지만 다음 턴에 휘둘러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변신도 그렇죠. 있고 말이죠. 네. 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부터 카드 드로우가 더 중요한 게 이제 마법사가 되는 느낌인데 저 필드의 하수인들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버프를 하면서 필드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휘둘러치기 썼다가는 또 마법 차단. 그렇죠. 골치 아파지죠. 이거는 뭐 휘둘러치기를 예상을 하고 마법 차단을 올려준 그림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수인을 깔자니 어느 정도는 거울상이구나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유령 기사는 무조건 내면 안 되고요. 서린이나 나이런 사냥꾼이나 그냥 아예 확인하네요. 네, 확인을 이후에 오히려 휘둘러치기를 좀 남겨놓으면서 어느 정도 마법 차단을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턴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세계네요. 네, 중국어과 나오셨잖아요. 그때 중국과 중문과 나오셨는데 바로 해석 안 되십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그또 얘는 노음 사투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더 그렇군요. 아니 우리 말도 노음들이 뭐라 그러면 잘 안 들려요. 이거 상당히 좋은 판단이죠.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일단은 거울상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주는 판단이었고 그나마 그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도 체력이 알게 모르게 계속 줄면서 벌써 이제 14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러면서 화용구가 이제 슬슬 나오고 적잖이 이제 서로 대응을 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비밀법사가 좀 유리해지는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비밀 또 하나 올라오고요. 비밀이 이제 복제가 한 장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마법 차단하고 거울상이 2장씩 있었거든요. 근데 저 비밀이 뭔지는 지금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마법 차단입니다. 지금 마법 차단입니까? 네, 마법 차단이 한 장 걸렸고
자, 여기서 이제 그래도 거울상이 아니라는 아니니 것을 알았죠. 그러면은 체력이 최대한 5 이상인 거를 내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두 하수인 모두 5 이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필드를 정리하려면은 그렇죠. 불기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로데브가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법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네, 계속해서 마법을 걸면서, 네, 지금도 한 대 툭 쳐놓고 다음 턴에 구만하면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네, 화염 장렬이면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드루이드의 HP가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식의 고대 정령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지금 뭐 힐은 없는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마법사의 손패에 뭐 화염구 2장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허사비 골렘을 제거한 것보다는 그냥 미치광이 과학자를 제거하는 선에서 어차피 지금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주문 타잔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령 기사를 내고 둘 다 어차피 처리는 못해요 지금. 근데 하나만 처리하고 영웅 능력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네, 전턴에 로데브의 HP를 1 깎아놓는 거를 보고 불기둥이 있나 보다라고 이제 다시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네. 자, 글쎄요. 여기서 이제 필드하스, 네. 오늘 그 광해 리액션이 저분은 좀 네. 선물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또 힘들 수도 있는 게 뭐 불기둥이 있는 척 액션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당했고요. 자, 그래도 네, 상대의 이제 마법사의 체력을 거의 깎지 못한 상황에서 근데 썩은이 누더비기 골렘이 뭐 버틴다 하더라도 이제 본체로 날아올 마법이 무서워서 사실 지금 장리천 선수는 약간의 마음이 좀 포기 단계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딜을 너무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화염구 들어있으면 끝나니까. 예. 지금 화염구가 만약에 올라오면 자, 이제 어떤 게 나와도 지금 네, 일단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키린 토마법사군요. 我 네. 们有的是手段。 그냥 여기서 다 내고 본체 치겠죠. 어차피 예. 네, 다음 턴에 다시 영웅 능력으로 잡아낼 수 있게끔 HP를 1을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마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놔서 예, 이게 7만화로 천벌을 쓰는데 마법 차단까지.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네. 예, 라고 지금 상영민 선수가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드를 그래도 나름 잡았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2장일 수도 있는데 2장이 아니고 보통 저렇게 좀 빠른 템포의 비밀법사를 할 때는 불덩이 장렬을 잘 안 넣거든요. 그런 점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카드가 이제 어떤 게 남았는지 또 저희가 이제 한번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상영민 선수가 현재는 체력을 그래도 버티면서 뭐 지식의 고대정령 같은 카드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네요. 네, 일단 얼음화살은 계속 이제 아껴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화염관장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도 계속해서 버텨주고 영웅 능력으로 변신을 통해서 체력을 조금씩 올려줘야 됩니다. 울산. 거울사. 네, 확실히 이런 드루이드가 네. 이렇게 이제 고코스테이 하수인 위주로 좀 램프 느낌이 좀 날 때는 이런 거울상이 진짜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장리천 선수의 덱은 아주 그 강력한 도발할 수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피드를 잡는 데에는 좋은 이제 덱 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좀 강력한 하수인들을 빨리 필드에 내는 덱이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네, 골렘을 때렸을 때 HP가 1 남게 하기 위해서 골렘을 지금 화염 장렬을 한 대 쳐준 거고요. 네, 그래도 뭐 그것보다 역시 여기 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네. 드루이드를 또 해보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네. 이럴 때 정신자극이 나오면 진짜 화나거든요. 네, 이제 짜증나죠. 겨우 어찌어찌 해볼만해졌다. 혹시 모른다 이런 희망을 이어갈 때 뭔가 진짜 무릎에 힘이 탁 빠지게 만드는 그런 카드예요. 네, 유령 기사도 뭐 피통이 1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령 기사로 얘를 치기 너무 아까웠었던 상황이고 지금 뭐 최선의 플레이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체력이 그렇게 멀리 있어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역시 기다리던 화염고 나와주면서 경기를 상영민 선수가 역시 좀 상성 느낌 그대로 그렇죠.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큰 위기 없이 뭐 체력을 20이나 남기면서 이 상용민 선수가 장리찬 선수를 어렵지 않게 꺾어냈습니다. 예, 좀 뭐 가뿐하게 잡아낸 편이죠, 이 정도면. 예. 네, 경기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마법사 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직업부터도 사실 사냥꾼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 또 현장에 많은 분들이 박수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하니 좀 긴장도 좀 되긴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항상 이런 환경에서 하다 좀 바뀌어서 예. 오랜만에 좀 뭐 기분도 좋기도 하고 또 이 중국 선수들이 첫 경기에 마법사를 가지고 나온다던가 그쵸. 혹은 그 이외에도 영웅의 풀이 좀 넓다라고 해야 될까요? 또 개성들이 확실하게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뭐 중국 선수 대 중국 선수의 경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를 상대할 때 준비해오던 덱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예,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첫 세트가 끝이 났는데 야 이럴 때 거울상과 또 마법 차단으로 드루이드의 손발을 묶어놓고 경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울 상황으로 복제할 수 있는 하수인이 굉장히 강한 하수인이 많은 직업에 강한 거고 이 마법 복제 주문 차단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방이 이 필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강력기가 이제 적은 그런 직업일수록 더 치명적이거든요. 사실 그런 딱 적합한 직업이 좀 드루이드에도 가깝고 뭐 전사도 있는 이런 이제 직업들에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계속 고민을 이제 장리창 선수가 해봐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성광이 두 장이 들어가 있으면 뭐 사냥꾼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그렇죠. 판단이 되긴 하죠. 예, 예. 사냥꾼으로 이제 섬광으로 비밀을 무력화시키는 예, 그 턴 한 턴마다 아주 예, 법사는 뭐 이렇게 막 흉기로 찔리는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아파요. 근데 지금 장리청 선수가 사냥꾼 덱을 한 개를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이 한 개를 준비해온 사냥꾼 덱에는 성광이 한 장이 들어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이 궁금하고 자 이제 경기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시작 멘트가 아예 중국어 화면으로 보면서 음성까지 들으니 뭔가 좀 새로운 게임을 보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스웨이전 이러네요. 예, 아무튼 위니 흑마가 이런 법사 상대로 뭐 좀 더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법사가 후공을 잡고 한 1턴, 2턴까지만 잘 넘기면 위니 흑마한테도 이거 아주 센 덱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최강의 1턴 하수인들을 뿌리는 짱리청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건부인데 이제 좀 가능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덱이 이제 신비한 화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좀 더 할만한데 일단은 그런 게 없는 이제 상유민 선수의 덱이라 그리고 지금 장리천 선수의 덱 같은 경우는 장의사를 또 안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위니흑마법사에 무쇠불이 올빼미 두 장이 들어간 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뭐 썩은이 누더기 골렘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하게 또다시 네, 손패가 너무 완벽하게 들어오고 예. 이렇게 좀 버티다가 이후에 이제 불기둥 같은 걸로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버텨주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좀 그래도 하수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수인이 안 나와주게 되면 피해는 어쨌든 계속 누적됩니다. 저 이제 얼음화살을 화민펀한테
사용을 해준 게, 야, 그 화염연표한테 쓰고 나니까, 야, 그 다음에 당공구기사가 나오다니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얼음화살이 또 들어오는 또 행운.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위기는 끝이 난 게 아니고 다음에 아르거스의 소호전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이제 흑마법사라서 지금 손패에 주문 카드들만 지금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은 뭐 달가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는 뭐 마법 차단을 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위니응마 상대로. 그래도 이제 때문에- 호수아비 골렘이 들어와 준 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허수아비 골렘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하수인을 좀 깔아주는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수인이 필드에 있어야지 그 하수인을 무시하고 때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조금씩 화염정렬과 함께 필드가 정리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뭐 빠. 어떻게 네. 하지? 뭐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또 이제 중국 내에서 이 서버 약간의 서버가 조금 뭐 불안정하다 뭐 이런 아. 네, 소식이 들려서 좀 늦어졌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오, 필드를 예. 압박해나가고 버프를 주는 카드들이 네, 쫙쫙 들어와주면서 힘을 더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약간 애매한데 검은무새 드워프가 나가고 예, 저 옆에 이제 가혹한 하사관으로 허수아비 때리고 이 공허방랑자로 때려주면은 어쨌든 정리는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혹한 하사관으로 늑대 우두머리에게 버프를 주는 쪽이 저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하지만 뭐 네, 선택을 해야겠죠. 예, 일단은 그냥 가혹한 하사관으로 일단은 허수아비를 치는 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낫지 않은가. 예. 이게 계속해서 아. 좀 그러니까 아르거스의 수호자가 나가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뭔가 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드에 하수인이 3개를 남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 검은 무쇠 드워프가 나가게 됐을 때는 다음 턴에 4D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길에서 약간 욕심을 부리느냐 안전하게 가느냐 이 선택에서 약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이러면서 검은 무쇠 드워프가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필드에 네. 네, 이제 뭐 불기둥을 뭐 걱정할 일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6턴까지 체력을 최대한 많이 빼놓는 것이 좀 포인트죠. 아, 예, 지금 거울상에 나가는 거는 예, 저러면 뭐 아르고스의 수호자 하나 카피하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 근데 네. 이것도 마나 코스를 생각해서 로데브를 올려주면 진짜 무지하게 땡큐인데요. 예. 네, 최대한 딜을 넣어두고 네, 그러면서 뭐 불기둥이 나오건 말건 네, 특히나 상대방이 필드를 장악하는 형태의 네. 얼음 방패를 쓰는 그러한 마법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요. 한 경기를 해보면 이건 또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딜을 넣는 쪽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 일단은 잘 먹혀들었고 그리고 또 잘해주고 있는 게 체력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네. 이 위기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변이를 아예 검은무쇠 두어프에게 네, 아예 써서 근데 버텨서 좀 희망을 좀 이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일단 하수인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예, 칠만한 타이밍에 로데브 나가게 되면 뭐 이건 뭐 예, 끝난 거나 다름없는 구삼. 상황. 그냥 오. 네. 93이면 10 음. 데미지. 예, 지금은 근데 영불이라든지 저 이 파멸의 수호병이 나가기에는 어떤 이 카드가 날아가는 이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끝난 거죠 지금. 예. 네, 뭐 로데브로 킬각을 잡아놓고 반항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확실하게 그 마법사의 상대의 성향을 알고 거울상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저코스트의 하수인을 내니까 네. 그냥 아주 수월하게 이 두 번째 경기 역시 이 중국 선수들은 서로를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격을 실패하는 경우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덱 준비 자체가 중국 선수들은 확실히 이 한국 선수들과 다른 게 하나의 직업으로 하나의 직업만 이기면 되는 거의 네. 그 수준으로 카운터 덱을 짜오기 때문에 역시 뭐 한 경기 일단 내줬지만 바로 따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 때리는 것도 턴을 두고 예, 이거. 네, 여유를 가져가면서 톡 쳐주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리창 선수가 상용민 선수에게 1대1로 따라가면서 역시 쉽게 뭐 지는 그런 경기를 하진 않습니다. 네, 뭐 살짝 심리전까지 걸었어요 지금. 네, 야, 이 중국 선수들 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덱들과는 상당히 좀 다른 덱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니형 마법사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장의사를 쓰는 위니형 마법사도 한국에서는 많이 유행을 하는데 중국 선수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다시 돌아올 유행을 먼저 쓰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대를 잘 아우르면서 아주 멋진 경기를 또 펼쳐주고 있는 중국 선수들의 네, 경기를 보니 또 저 역시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네, 역시 쉬운 경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1대1이 역시나 만들어졌고 중국 선수들끼리 싸우면 워낙 이러한 대회의 방식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네, 그런 경기가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위닝마법사 이런 그 위니덱들 상대로 이제 가장 강력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방어전, 이 방특 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전사 덱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세트에서 어떠한 또 플레이를 저희를 또 흥분시켜줄지 기대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잠시 광고 보고 네, 현장에서 다시 한번 3세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펼쳐졌던 1세트와 2세트의 경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두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이길 때마다 뭔가 좀 일방적인 경기로 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과 같은 법사보다는 마법사 덱이 뭐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쓰이는 덱은 아무래도 좀 얼음 방패 이런 거 쓰고 알렉스트라자 쓰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생각을 좀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들이더 또 이제 말릴 수도 있었겠고요. 예. 그렇죠. 뭐 이제 굉장히 또 법사덱, 비밀 법사덱이라고 해서 또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뭐 거기에 이제 황혼의 비력이나 용암 거인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패도 너무 잘 풀려서 좀 많이 초반부터 계속 고전을 했었던 장리천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화요구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진작에 끝날 경기가 좀 더 갔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역시 섬광론 뭐 사냥꾼이나 혹은 이렇게 위니 흑마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이 되는 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또 장리천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명치를 가격을 하면서 위니 흑마로 손쉽게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법사 이제 상대로는 뭐 성기사나 위니흑마 법사 그리고 사냥꾼 이런 정도로 이제 선택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위니흑마 같은 경우는 뭐 거인 흑마 이런 형태의 완전 극단적인 카운터 덱을 또 맞는 게 아니라면 또 앞에 이제 연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들이 1대1 역시 중국은 이러한 저격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덱을 짜도 항상 매 경기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레더에서 사용되는 그런 덱이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덱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뭐 어떻게 해서든 첫 경기만 잡으면 나는 필승.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자, 그렇다면 3세트에서는 이 장리천 선수가 어떠한 덱을 가지고 또 상유미 선수 경기할지 지금부터 세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네, 세 번째 세트에서는 위니 흑마법사를 잡기 위해서 선택을 한 영웅은 바로 사냥꾼. 네, 그리고 폭발의 덫이 뭐 시작하자마자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방어 전사 쪽이 방특 전사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뭐하러 양꾼을 하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냥꾼도 거의 위니덱에 가까워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근데 덫이 좀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위니 뭐 사냥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하수인이 좀 코스 낮은 하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리청 선수의 같은 경우 와, 시작패가 아름답죠. 이 다음 턴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낼 만한 카드 하수인을 가지지 못하고 영혼의 불꽃 2장 이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론들링거미와 네르비안의 아리 2장이 이제 또 옆에 같이 잡혔었잖아요. 그거를 갈았는데 영혼의 불꽃과 아르거스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아픈 일이고. 그렇죠. 네, 이러고 나서 다음 턴에 파멸의 소병 나오면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져야죠. 거의 뭐 망하거나 알아보죠, 그럼. 자, 그래도 뭐 나갈 만한 카드들이 이제 뭐 2장이 바로 이제 눈에 보이면서 자, 일단은 다 깔아야죠. 깔아서 그물거미를 일단 잡고 난 뒤에 뭐 영혼의 불꽃을 이제 던져서 잡는 형태도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아르거스의 수호자가 날아가게 되면 상대방이 폭발의 덫이 걸렸을 때 이제 다음 이제 4만화 때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얘가 뭘 본체로- 치냐? 그럼 이거는 일단은 본체를 치고 난 다음에 영혼의 불꽃을 던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르거스가 안 나가기를 바라는 방법이 있고 예. 그냥 뭐 턴 종료할 수도 있고요. 자, 네, 볼까요? 이게 이게 폭발의 덫이 만약에 2장이 들어있는 갑니다. 아! 근데 이런 이제 폭발의 아. 덫이 안 걸려 있기만을 바래야 되는데 네. 진짜 이게 폭덧 걸렸으면 완전 망하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지금 이제 폭덫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한 장밖에 네. 넣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게드르 프로라를 찾았겠죠 일단은. 그리고 들어오진 않았고요. 자, 이거 완벽하게 상영민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됐습니다. 아르거스의 수호자만 있었어도 네, 필드를 그래도 장악할 수 버틸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내서 네르비안의 알을 깨는 형태로 어차피 폭덧도 이제 터지잖아요. 네, 이거 좋네요. 일부러 빙덧도 예측을 해서 네. 네. 이제 버프를 주는 카드를 뒤로 빼주고 네르비안을 하늘에 깔아놓는 이 판단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가 서그니의 누더기 골렘이 또 나가주면은 다시 한번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고 손에 성광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누더기 골렘으로 시간을 한번 벌어주고 이 성광을 또 한번 써서 뭐 게드르 프라라가 안 나왔을 때 한번 찾아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장지 선수가 좀 불리해집니다. 자, 한 대 치고 죽음의 고리를 사용을 할 것이냐. 자, 어떻게 할지 한번 보죠. 네, 카드 들어오라면서 그래서 적코스트 하수인들을 쭉쭉 내야 됩니다. 그렇죠. 쫙쫙 까는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예. 폭발의 덫이 한번 나왔으니까 폭덫을 2장 넣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고민이 되기는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원래 만약에 하수인이 좀 깔려 있었으면 안 내고 넘기는 턴이거든요. 왜냐하면 게드르 프로라가 이제 딱 나오는 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는 게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게들 프로라를 좀 찾으면 찾아야죠 지금. 네, 네. 뭐 다음 턴에 뭐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섬광으로 섬광을 찾았고요. 네. 자, 이번 섬광은 네.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조명탄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네. 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카드인데 이럴 때 좀 나오면 좀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약간 상대방이 이제 공격력이 낮은 하수인도 위주로 깔려 있으면 이 뭐 레오크가 좀 그리고 옆에 하수인이 하나 정도만 더 있었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원래 위니 이제 흑마 상대로는 레오크가 나와주고 옆에 하수인이 하나 정도 더 있으면 그 다음 턴에 게드르 프로라 필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그건 좀 위험한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유효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바나 사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서로 간에 공격을 하고 파멸의 소호병이나 이렇게 한 번만 뜨게 돼도 금방 K각을 또 잡을 수 있어서 네. 상용민 선수가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지금은 독수리 던지고 늑대 던져가지고 개프를 한번 찾아보는 그 플레이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사냥꾼의 증표까지 찾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개풀이 나오면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지니까요. 베드를 풀어. 근데 빙결에도. 어쨌든 그래도 하수인을 깔기는 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순전히 저 이제 필드에 깔려 있는 딜을 다 맞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빙결의 덫으로 뭐 어떤 하수인을 올리든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빙결의 덫 나온 거는 그나마 나은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오, 또 카드 3장 내면 이제 필드에 깔려있는 하수인을 단검으로 다 잡아주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폭발의 덫을 2장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덫을 또 이제 덫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게 뱀덫이면 또 여기서 치면은 난리 나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먼저 내서 잡고 할지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뱀덫이라는 거, 빙덫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하수인을 좀 내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단검 신나게 던지고 단검으로 잡은 다음에 검은무새 드워프와 단검 고개사가 때려주면 다음 단에 거의 킬각이죠.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까요? 공허방랑자는 무조건 나가줘야 돼요. 어쨌든 상대방이 다음 턴에 게드르 프로라를 쓰게 돼도 저 공허방랑자에게 징표를 쓰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 현장에서 팬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들었거든요.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네, 아주 나이스 샷이 나오면서 체력 4. 아니 그러니까 왜
중국 선수들이 다 안 그러는데 왜 사냥? 이 엇박자. 오, 기가 막힌 엇박자. 이게 게임 안 될 때 이래요. 네, 이러면 뭐 사실 개뿔이 근데 망한 있어봤자. 거죠. 예. 네, 위닝 마법사가 사실 역시 뭐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땐 또 더욱더 빠르게 사냥꾼보다 때릴 수가 있어서 이번 경기 역시 좀 압도적인 경기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샹용민 선수의 덱 초이스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위닝 마법사를 잡기 위한 덱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뭐 결과적으로 봐도 좀 결과가 좀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좀 약간 좀 끝난 게 그런 덱 선택에서 좀 굉장히 아쉬웠고 심리적으로도 좀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격 등의 카드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위니 흑마법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좀 카드가 낭비가 됐고 또 폭발에도 또 한 장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미칠 듯한 파산 공세로 이제 결국 위니 흑마법사가 카드를 내밀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네요. 그렇죠. 또 빙결의 덫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폭발의 덫을 올린 것도 굉장한 손해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고, 그러니까 첫 경기를 이긴 선수는 두 번째 덱에 내가 카운터를 맞더라도 그 덱에 대한 극 카운터를 들고 나는 게 맞지. 내가 2승 이 덱으로는 2킬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어중간한 거를 들고 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박태민 해설도 이 덱 위니 흑마법사를 상대로 안 좋은데 라고 그렇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위닝 마법사는 이제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렇게 딱히 그 카운터라고 하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이제 카운터 덱들이 몇 개가 있고 그런 덱을 또 오늘 준비를 해왔음에도 좀 불구하고 안 됐더라는 게 좀 아쉬웠었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음 덱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 이제 경기에 치를 덱을 상용민 선수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준비된 덱 한번 보면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역전을 하면서 가능성을 만들어낼지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성리 우닝스 예, 多去你的灵魂。 특히나 더욱더 강렬하게 들리고 네, 시작부터 상대방을 거의 짓누르는 듯한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상영민 선수의 손패가 이거 진짜 최악인데요. 그래서 바꾸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근데 보통 이런 게 그러니까 멀리건을 한다 그러는데 처음에 손패의 낮은 하수인들, 그러니까 낮은 만화의 하수인이 잡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바꿔서 나온다라는 이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반대로 장리철 선수의 또 팬은 좋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박밀전사라 그러죠. 박밀전사가 위니 상대로는 거의 카운터에 가까운데, 근데 위니는 어떤 카운터 덱도 내 손패가 잘 풀리면 뚫어. 이게 또 위니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이 박밀전사가 낙스라마스가 나오고 난 뒤에 불안정한 걸로 이제 필드를 조금 더 정리하기가 좋다라는 이유에서 네, 자 이제 꺼내 듭니다. 잘 막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막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하면 필드 네. 카드가 없어서 또 그렇죠.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방어 선수가. 네, 아쉽네요. 네. 여기서 한번 하드 캐리 하려는 그런 마음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약간 좀 상영민 선수가 근데 이제 상대 선수가 또 위니 흑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두려워서 데빌사우루스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내가 못 낸다라고 하면 영영 못 내거든요. 또 저건 지금 난리 났죠. 이미 난리 났죠. 망했어요. 여기서 이제 검은 무쇠 또 드워프가 나와서 네르비안 네. 아래 버프를 주고 또 상대방의 하수인을 이빨? 자리를 네. 잡을 수 있고요. 들어야 돼요. 네, 죽음의 이빨로 일단은 강판 늑대 우두머리 잡아주고 이 다음 턴에 좀 필드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프를 주게 되면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체력 버프가 없다라는 걸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르비안 알가 활용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필드에 하수인들을 많이 까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검은 무쇠 드워프로 필드를 아주 묵직하게 잡아놨습니다. 방패막기 같은 거라도 좀 들어와주면 모르겠는데 방패막기도 안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은 드워프 때려주는 게
뭐 당연히 일감이죠. 예, 뭐 무기로 다공 무기로 드워프 잡으면 좋지만 이 4딜 맞는 것도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은 피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깎여 있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로 드워프를 이제 칠 거면은 잔인한 감독관까지 나가서 필드에 이제 화염인구까지 정리를 해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도발을 못 가거든요. 그렇죠. 도발을 내고 뭐 아예 그냥 한 턴을 좀 참을 건지 이런 형태의 좀 생각을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어구 제작자와 잔인한 감독과까지 내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한번 참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필드에 하수인이 하나도 없게 되면 이것도 좀 굉장히 불안하고요. 도발 하나 세우는 것도 오, 예. 네. 오, 뱀장이를?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는 거? 아 그냥 이제 필드를 도발은 없지만 그래도 필드를 계속해서 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러고 잔인한 감독관으로 네, 화염 인포만 잡아놓으면 그렇죠. 뭐 필드에서 그렇게까지 뭐 압도적으로 무서운 카드들은 아니니까 말이죠. 여기에서 일단은 다 이제 좀 굉장히 아까운 카드들이라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 예. 유세불이 올빼미를 내서 방어구 제작자를 그냥 아예 뭐 침묵을 거는 이런 그게 형태도 가능하기는 한데 예. 그렇게 되면 딜을 못 넣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상대방에게는 한 턴 쉬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썩은 유액 누더기 골렘 이후부터 쭉쭉쭉쭉 그렇죠. 예, 이제 방패 맞기까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위니 흑마법사가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또 게다가 그러자- 예, 그냥 빠르게 제압을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이 암호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또 근데 약간 또 고민되는 거는 파멸의 소요병이 나가게 됐을 때는 여기에서 자신이 좀 원하지 않는 카드가 나갈 수가 있고 파멸의 소요병으로 뭐 방어구 제작자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파멸의 소요병을 그 다음 턴에 마무리 격으로 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로데브를 내고 파멸의 소요병을 내겠다는 좀 생각으로 플레이를 일단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서버 문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이 하스스톤 인기가 예, 엄청나다고 예, 저희가 매주 듣고 있는데 예, 그래서 서버에 약간의 좀 늦은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슬슬 네, 이제 상영민 선수의 전사가 좀 버티는 그림 그리고 네르비아나를 절대 깨지 않으면서 좀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르비안의 알을 버프시켜줄 수 있는 아르거스의 수호자 혹은 뭐 가오카나사가 드워프 이런 게 나와주기를 바랬는데 미리 또 사용을 예, 좀 빠르게 해준 것도 있죠. 한 장씩 모두 소모가 됐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알렉스라잖아 이런 것들로 체력을 다시 또 채울 수가 있어서 예.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니까 유령 들린 거미로는 치면은 치자니 안 치는만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얼굴 없는 배우자로 네, 서든이 하나 누더기 카피하고. 골렘 카피하고 네, 이러면 진짜 버티는데 네, 큰 어려움 없이 경기를 계속해서 이끌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강력한 하수인을 미리 잡아놓는 것도 어차피 도발이 두 마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요. 네. 여기서 이래서 나와줘야 이제 돼. 일단은 이래서 이제 방어 전사가 확실히 위니 상대로 카운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또 얘는 또 나가면은 다음 턴에 또 이제 흑기사의 재물이 될 수가 있겠고. 자, 그래도 이 썩은이 누더기 골렘의 네, 아주 강력한 방패를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죠? 그렇죠. 자,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저 방어구 제작자 침묵 걸어놔가지고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지금 체력 한 20 됐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뭐 저도 네. 그렇게 몇 번이나 접었는데 네. 네, 이제 큰일 난 상황이 나왔었고요. 자, 여기서 무기로. 네, 지금 무기로 네, 먼저 공허 방향자를 좀 제압을 해두고 무기로 치네요. 네, 흑기사가 나가는 판단도 나쁘진 않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이렇게 하면은 아예 그냥 뭐 알렉스 라자를 라그나로스 네, 일단은 좀 박자가 좀 이상하죠. 현장에서는 예. 뭐 하는 지시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여기 저희도 궁금합니다. 좋네요. 네,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상영민 선수가 굉장히 좀 흥분했어요. 약간. 네. 아까 짱리청 선수가 이제 막타 칠 수 있는데 안 치고 약간 이렇게 머뭇머뭇했잖아요. 그 심리전에 휘말려갖고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네, 제가 가끔 이제 미드를 보면서 하는 실수죠. 예. 네, 미드를 보면서 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네,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죠. 자, 미국 드라마. 예. 네, 미드라고 하면 다 알죠. 네. 그러니까 김정민 해설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또 히어로즈 오브 스톰에서 이제 네. 미드를 보고 아,
그런가요? 네, 그건 좀 아니고요. 예. 네, 어쨌든 네, 요즘은 하스스톤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히어로 스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기사로 버티면서 네, 지금 네루비안을 잡을 수 있고 이게 내야 할 타이밍에 내지 않다 보니까 네. 손에서 오히려 그냥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뭐 수석댐장이는 뭐 위니 상대로는 좀 쓸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필드에 할 수 있는 하나 남을 때 그때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여기서 방패 예. 밀쳐내기와 소용돌이까지 써서 자, 필드의 하수인들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어쨌거나 매턴 예, 그렇죠. 예. 매턴 방어도는 올려줘야 됩니다. 자, 이러고 자, 소용돌이면 상대방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묶어놨죠. 그렇죠. 상윤민 선수가 두 번째 이런 카운터 덱을 쓰는 게 좀 나았을 텐데 이러면 이후에 또 다시 그 상대방에게 그냥 또 카운터 당할 수가 있어서 또 상당히 좀 안타까운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뭐 장리천 선수도 아직까지 진 거는 아니에요. 예, 이제 자신이 원하는 카드가 좀 계속해서 안 나와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사도 체력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여기에서만 좀 도발할 수 있는 좀 나와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르거스 수가 진짜 안 나오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네르비안을 이제 깨울 수는 있게 되었고요. 자, 그냥 단검고개사를 낸 다음에 파멸의 소병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은- 단검공사를 내고 예. 그리고 가혹한 화사관을 내면서 단검이 왼쪽 도발 카드를 없애고 그러면 뭐 최선인데. 공격력이 예. 2를 버프해서 흑기 사이에 들어가고 막 이런 모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다면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단검이 엉뚱한데 박힌다면? 네. 그게 3분의 2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러면 아깝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무기로 안 치고서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그냥 알렉스트라자를 내서 뭐 라그나로스. 라그나로스를 네. 내서 뭐 레르비아는 안 쳐주기를 바라는 이런 형태인데 와샤 그냥 무기를 지금은 치는 형태로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 역시 체력이 별로 없고 파멸의 소호병이 2장 다 나왔으니 몇 대 한 대를 더 맞더라도 다음 턴에 버티면서 이기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HP가 너무 그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파멸의 수호병은 어떻게든 제압을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아니면 네르비아나를 침묵시키고 흑기사로 뭐 단검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수석댐장이가 나간다거나 뭐 이제 그런 도박수도 약간 좀 걸어볼 수는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네르비안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댐장이 그거는 좀 겁이 나죠. 댐장이 나가면 한대요. 그래도 나가서 자 여기서 한 개! 나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와우!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되는 남자입니다. 대학원생이죠, 이 상용민 선수가. 네, 공부 열심히 하는 뭐 사람이라고 저희가 정보 수석댐장이 들었는데. 쓰십시오. 대학원생은 장리청 선수가 대학원생이죠. 그렇군요. 수석댐장이 2번 쓰세요. 네, 저는 굉장히 제가 믿지 않는 카드인데. 저는 저거 너프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썼어요. 단 한 번. 저는 사실 최근에 몇 번 써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댐장이 3-3의 스펙 체력도 공격력까지 올랐어요. 네, 그렇죠. 2에서 3, 3이면 훌륭하죠. 자, 여기서 상대의 본체로 달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턴에 나오는 카드 여하에 따라서 라그나로스 있기 때문에 뭐 끝났죠. 끝났죠. 네. 카드 한 장 한 장씩 다 바꾸고 라그나로스면 예. 딱 킬각이 잡혔습니다. 와, 상용민 선수 수석 댐장의 오버스파크의 위험을 이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댐장이를 그토록 참았는데 끝에 자기 역할을 해주네요. 네, 3분의 1의 확률이었는데 자신의 하수인이 아닌 상대방의 하수인을 데빌사우루스가 아닌 다람쥐로 만들어버리면서 경기를 멋지게 잡아내고 결국은 마지막 세트까지 가게 됐습니다. 진짜 치열하고 수석댐장이가 말 그대로 이제 수석댐장이 굉장히 뭔가 높은 위치에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참 이 가장 하스스톤에서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였었던 수석댐장의 오버스파크. 모든 뭐 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하수인이었었는데 너프 이후에는 가끔씩 등장을 하다가 이렇게 실전에서 멋지게 사용을 하니 보는 맛이 있습니다. 가끔씩 나와도 그냥 뭐
뭐가 수석댐장이요? 막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바보짓이나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진짜 수석댐장이가 경기의 승리를 캐리했어요. 예. 네, 손패에서 영원히 놀고 있을 줄 알았던 수석댐장의 오버스파크가 또 이렇게 하드캐리를 하니까 역시나 뭐 현장 관객분들이 또 오늘 굉장히 많이 와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또 확률에서 이제 굉장히 터질 때 그때 많이 환호를 해주는데 오늘도 확률상 이제 뭐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에서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에 터져주니까 예,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전사를 상대로 할 때 제가 어떤 덱을 선택할지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뭐 많아요. 사실 나갈 네. 거는 많은데 어떤 게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 상대방의 덱 구성을 봤을 때 어쨌든 수석댕장이와 주문 파괴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거인 흑마 이런 판단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형태의 덱을 들고 나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사한테는 뭐 성기사도 괜찮고 마법사도 괜찮은데 본인이 준비해온 덱에서 좀 자신 있는 그런 덱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뭐 생각합니다. 주술사도 괜찮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뭐 주술사는 항상 또 전사를 상대로 할 때 뭐 할만하고, 네, 특히나 뭐 토템 등의 카드를 냈을 때 오버스파크가 나갈 수 있는 뭐 활약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억제하는 것도 있고. 자, 어떤 덱을 선택했는지 저희가 또 이제 경기 준비가 이제 됐습니까? 예, 경기 준비됐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지막 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无胜利，勿宁死。为了毁灭之锤， 네, 마지막 세트 시작됐습니다. 뭔가 중국의 이런 뭐 성우분들은 목소리가 대체로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중국인들이 듣기엔 또 우리나라 성우분 목소리가 또 비슷하다고 들을 수도 있고. 네. 자, 이제 전사 카운터로 네. 네, 이제 근데 드래곤. 확실히 전사 카운터 맞아요. 헤리지 존스 들어있고 나이런 사냥꾼이야도 들어있고요. 네, 앞서서 카드를 보고 설마 그러지 않겠죠? 오! 이거 도발이죠. 도발. 네. 그냥 나 일만 있어. 네. 그렇죠.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한 번도 이런 거 못 봐서 네. 하스스톤 시작한 이래 뭐 시작부터 번개 화살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진짜 아프겠네요. 근데 약간 이제 근데 저게 네. 사실 심리전도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스위시오 네. 선수나 레니아오 선수가 실제로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게 네. 뭐 뭔지 정확하게 또 모를 수도 있고 괜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심리전으로 걸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방어주구 제작자를 낼 수도 있었는데 상대가 이제 천벌의 토템을 깔고 있다 보니까 내면은 번개하면 죽는다는 거죠, 번개 화살에. 그래서 방어를 올렸고요. 네, 또 이제 1만 원짜리에서 뭐야 하면서 번개 화살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또 방어 제작자가 한 방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위력적인 주문을 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랬다면 짱리청 선수의 그 위협 때문에 방어 제작자를 못 낸 거라고 짱리청이 괜한 짓 해가지고 손해본 거죠. 방어 제작자 내줬으면 진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자, 상대방의 카드를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버티다 보면 뭐야 손패 난투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계속 토템을 깔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괜찮은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주술사 자체가 원래 토템을 이렇게 깔아주면은 나중에 불꽃 토템으로 하수인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거를 안 해주게 되면 전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손패에 난투가 안 잡혀있게 되면 어차피 더 힘들어지고 어차피 난투를 써도 토템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술사가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자, 번개 화살로 네. 화끈하게 확실하게 잡아두고 토템을 지키면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무기 카드를 사실 활용하게 만들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식으로 카드를 계속 끌어내고 있는 장리천 선수. 지금 뭐 번개 화살이 나왔으니까, 번개 화살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방어 제작자를 내고요. 그리고 뭐 도끼를 들고 친다든지. 我来打造合身的护甲。 자, 네. 뭐라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방어도를 올려주는 판단으로
근데 이게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6턴에 뭐 불의 정령이 나와서 그거를 생각을 했다라면 좀 말이 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무기를 달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필드를 지금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올려놓은 방어도를 로데브로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네, 그래도 6만화가 돼서 예, 방패 밀쳐내기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로데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손해죠. 예, 굉장히 손해다 보니까 뭐쓸 수도 없고 왜 여기서도 못 쓰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음 턴에 또 불의 정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하수인을 올려주는 판단을 하고 원래 전사대 주술사는 주술사가 이제 좀 강력한 하수인을 계속 내게끔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난투로 필드를 정리하거나 그렇죠. 뭐 남잡기돈 이런 걸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장리청 선수도 굉장히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수인은 거의 안 내고 있잖아요. 네, 사실 하수인은 로데브 이전까지는 토템만 깔면서 네. 네, 번개 화살 한 장 쓰고 네, 상대방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 좋습니다. 결국은 예, 방패 밀쳐내기를 쓰고요. 네, 계속해서 네. 참을 수는 없습니다. 흑기 사다가 갖고 저런 거나 지금 자꾸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런 이 도발 토템 같은 거. 네, 그리고 천벌의 토템을 또 예, 잡아주면서 필드에 이제 최대한 하수인은 없게 만들어주는 상용민 선수 침착하게 경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사의 또 생명 방어도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장기전 싸움으로 끌고 갈 생각이 보이고 있고요. 웬만하면 죽음의 이빨 잡을 때가 더 그렇죠. 재밌긴 한데 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죽음의 빨이나 사실 뭐 예전에 이제 피우는 소리 많이 쓸 네. 때는 피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썼었는데 뭐 요즘은 사실 피우를 잘 안 쓰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빨을 노려주는 것이 좀 낫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 그리고 도발 토템 뭐 2분의 1의 확률이라서 뭐 나올 만한 카드였었고, 자 로데브로부터 버티면서 다음 턴에 로데브를 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술사 예, 경기입니다. 패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 거의 다 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수인을 내면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사슬도 있고 나이런 사냥꾼이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예, 전사가 HP가 높고 손패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에 몰려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도발 토템을 확 침묵을 걸어버리고 바꿔야 되느냐 로데브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만만한 하수인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통의 수행사제 이런 하수인들이 좀 나와줘서 필드에 예. 깔리고 그 하수인들을 정리하면 상대방 하수인의 체력이 달았을 때 마무리 일격으로 이제 정리해주는 이런 그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더 좀 이제 까다로운 거죠. 그래도 이제 불안정한 굴은 좀 좋은 타이밍에 나와준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역시나 주술사에게 가장 사랑받는 카드, 예. 항상 최고의 OP 카드로 이제 얘기되는 불의 정령이 드디어 나와서 뭐 상대방의 카드를 지금 수월하게 좀 제압해낼 수 있는 상황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불안정한 굴 뭐 1데미지로 뭐 이렇게 불꽃 토템이 죽고 뭐 이런 것도 짜증나고 아깝고 그러면 뭐 대지 충격도 지금 있고요. 일단 여기서 대지 충격을 쓸지 말지를 약간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대지 충격을 쓰게 되면은 불의 정령까지 나가서 아예 필드를 좀 뭐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정리해주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냥 아예 이러고 불의 정령 나가면 그렇죠. 확실하게 잡으니까 확률을 단 1%라도 상대방이 높이지 못하게 해주는 판단도 좋고, 또 치유 토템으로 다시 한번 체력을 채워주면서 마무리 일격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는 콤보까지. 그렇죠. 야, 진짜 그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이런 컨트롤 주술사의 느낌이. 근데 아주 이런 이럴 때 여기서 또 가운데 치유 땐자이가 토템을. 딱 자. 이거 땐자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네. 네. 그렇습니까? 지금 이때 안 되면 문제네요 솔직히. 역시 현장에 나오니까. 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체력이 1 들었습니다. 야 이거 확률의 신은 공평하다니까. 죽 써서 한번 성공했으니까. 개졌다라고 하죠 이런 거를. 역시 확률은 언제나 공평하게 한 번은 역시 캐리했지만, 엄대엄이라는 소리가 반쪽에서만. 엄대엄을 아시는 분들이면 이 스포츠를 또 오래 사랑하신 분들인데 자,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마무리 일격까지. 마무리 일격까지 이제 네. 빼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압기가 계속 이제 다 빠지고 나면은 결국 뒤로 갈수록 이 주술사도 굉장히 무거운 덱이에요. 그렇죠. 강력한 하수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특히나 뭐 가장 강력한 하수인인 켈투자도 있어서. 캐투자도 이거 필드에 깔리는 순간 나중에 정리 못하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네. 이러고 이제부터는 딱 하나만 주의하면 되죠.
예, 난투를 좀 의식을 하면서 카드를 아주 많이 깔지만 않으면 그렇죠. 예, 적당히 컨트롤을 해주게 됐을 때 전사는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술사 장리찬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예, 드디어 그래도 흑기사가 나올 타이밍을 주나 했더니 예,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죠. 예. 예, 왜냐 흑기사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아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한데. 예, 난투 쓸 타이밍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예. 근데 또 안수전이 할 게 딱히 없어요. 다른 카드 나갈 게 없는 게 뭐 예. 크롬마시가 나가서 토템 하나 잡고 개구리 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딱히 할 게 없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얼굴 없는 배우자로 티라노사우루스. 데비사우루스? 아, 티라노사우루스. 화났다고? 네, 데비사우루스.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좀 내건 티라노거든. 네. 그래도 이거는 난투를 다음 턴에 좀 필드에 좀 카드 좀 깔아달라고 이제 애원하고 있는 예, 상윤민 선수인데 역시나 이제 주술사는 그런 거 없이 이제 급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를 얻게 된 하수인을 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술사가 좀 전사한테 강한 점이거든요. 전사는 사실 강력기가 난투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 이렇게 자잘한 하수인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만만한 애들만 계속 깔아주면 난감한 거죠 이게. 예, 근데 좋은 판단이죠. 그 하수인을 활용을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난투 한 장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깔고 싶었던 카드들 필드에다 쫙쫙 내주면 네 그때부터 전사가 더욱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지금 알렉스트라자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것도 알렉이 나가서 상대방 체력을 낮추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 예. 생각에는. 네, 그런 그거 다음에 말고는 지금 할 게 없어요. 네 이후에 뭐 다음에 뭐 난투 등을 이용을 해서 잡고 나중에 그런마시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킬각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상황. 我 예, 带 이거 来 어쩔 수 了 없어요. 生命。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가 나가도 다 죽는 상황이니까 나가서 뭔가라도 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예. 와우! 근데 일단은 나이런 사냥꾼이야로 제압을 해주는 게 아니면은 뭐 예, 나이런 사냥꾼이야는 그런마시를 위해서 남겨놓고 发现猎物了！ 예. 캐투자도 내고 싶어서 근데 뭐 어차피 내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어우, 그래도 뭐 난투와 여러 가지 카드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될지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완전히 난투 타이밍인데 예. 흑기사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난투죠. 이 상황이면 난투를 사용하지 않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렇죠. 예, 난투를 쓰면서 불꽃의 토템 불토 이렇게 예, 주문을 외우면서 네, 기사 아, 일단 흑기사를 내는군요. 자 걸고 그 다음에 난투 공격적으로 쓰고 아 그냥 방어도 증가. 방어도 증가 조금 더 보겠다. 너무 많이 찾는데요. 근데 지금은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환상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미 이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난투 하드 캐리 예, 서브니 구데이 골렘이 아, 이걸 기다렸구나. 예.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먹잇감이 있을 때 네. 사용하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난투를 썼는데 그러니까- 캐투자도 살아나면 어떡하나요? 이거 완전 이거 그러니까- 예. 장리청 선수가 완전 이건 난투 타이밍이야 하고 난투 타이밍을 줬는데 내가 난투를 안 썼으니까 난투가 없다고 판단하고 묵직한 애를 낼 수가 있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지금 상윤민 선수는.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이제 네. 난투가 난투 네. 써야죠. 그나마 다행인 게 그렇죠. 예, 난투를 네. 뭐 이런 저격룰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근데 난투 썼는데 켈투자도 살면 다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자 설마 본인이 턴 시작할 때 설마 예. 에이, 그렇지 켈투자 살면 아 시원하게 이건 치우터 때 한 잔 남았습니다. 진짜 난투 효율 진짜 최고인데 최고. 예. 네. 그래도 이제 서브니 누도의 골렘이 한 장이 남아서 그리고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도발 카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전사도 예, 알렉스라자라는 또 강력한 또 하수인 예, 이게 또 빠졌기 때문에 아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필드를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주술사예요. 네. 중국 현지에 가서 세팅박 해설이 네. 세팅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서버가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서버 세팅은 저도 이제 힘을 쓸 수가 힘듭니까?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저도 게임하다가 서버 다운돼가지고 게임 지면은 네. 그날은 이제 게임 못합니다 진짜 연패해서. 또 이제 멘탈이 약하죠. 그렇죠. 네, 오르락 내리락이 심합니다. 뭐 잘할 때는 막 랭킹 10위까지 갔다 떨어질 때 쭉 떨어지고. 예. 자 여기서 계속 기사의 재물이 나왔네요. 네 지금 왜냐면 또 손패에 그런마시 스크림과 잔인한 감독과 12 데미지 그리고 주술사는 오, 자 웨스트 게이트 썰 아 이게 네, 지금 도전을 취소했습니다. 원래 근데 이런 가끔가다 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기는 해요. 네. 예. 뭐 물론 이제 게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자 이거 잡아주고 제가 일단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엄지경에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 취소했다는 말이 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알렉스트라자로 한번 흠집을 내놓은 것 이외에는 숨막힌 도발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4장.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또다시 난투가 필요한데 난투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남작개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작개돈도 없죠. 없습니다. 예, 그거는 못 들어요. 별로는 못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남작개돈이랑 소용돌이 써서 뚫거나 이런 뭐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네, 그런 맛이 아이스크림이 제 손패에서 계속해서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달리기 하려고 하는데 그 출발선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출발 못하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콤보로 사용하려고 했던 잔인한 감독관이 나갔고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나와 봐자 이 대세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저게 엄청난 불운인 게 지금 장효민 선수가 큰 불운을 겪고 있는 게 고통의 수행사자가 2장이 들었는데 한 장도 안 났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카드가 만만한 카드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만만한 애들이 먼저 이렇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보스는 나중에 나가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라키를 버프해서 10 데미지 주고 다음 턴에 또 아라키를 복사할 수도 있고. 자, 어떤 식의 판단을 흑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안전하게 한 번 더 복사. 그냥 와, 독합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라키는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같은 도발 카드니까. 네, 상관은 없었는데 이 장리청 선수가 상대를 약간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타입이네요. 네. 아, 안타까운 그런 맛이. 장리청 선수가 참 대학원생인데 원래는 이 선수 오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내 학교에서 못 가겠다고. 안타깝죠. 네. 현장에서 그래서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리청 선수가 지금 막 도발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아라키 아라키 나가면서 길가 잡혔고 경기를 결국 장리철 선수가 샤먼으로 잡아내면서 끝냈습니다. 네, 아주 이색적이고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8강 A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리청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확실한 카운터 덱을 썼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신이 졌을 때 그 상대의 덱을 카운터 칠 수 있는 덱을 바로바로 내주면서 이 상윤민 선수가 약간 못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 가장 주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1경기를 지고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쵸. 그것을 또 이 장리철 선수가 해냈습니다. 16강에서도 보면 첫 경기를 지고도 경기를 승리한 선수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정거희 선수. 근데 지금 장효민 선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 미스로 자기 자신의 승리를 헌납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와, 그리고 이 케이크투자드가 나올 때 이제 함성 소리, 그리고 오늘의 스타 수석댐장의 오버스파크, 역시 확률은 배신하지 않고 모든 인생은 엄대엄이죠. 네, 그리고 5대5. 그리고 난투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난투도. 난투가 상당히 화려하게 했는데 기왕이 거기서 켈투에서 살았으면 그런 진짜 다음에 멋있었는데. 물론 이제 처리는 되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뭐 어쨌든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켈투자드까지 나오면서 낙스라마스의 모든 카드를 활용하는 중국 최고수들의 경기를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 8강 B조에는 더욱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디펜딩 챔피언 쩡고이 선수와 그리고 왕시혜위 선수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파란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선수들을 놀라게 했었는데 이제 다음 경기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썬거이는 지금 그 레니아워 선수의 위치 뭐 이런 입장에서 한국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진짜 중국에서 최고의 스타가 된 사나이고 그리고 왕시혜위는 썬거이가 자기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중국에 제일 세다. 네, 중국 최고의 고수라고 얘기가 되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니만큼 잠시 후에 돌아올 때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8강 B조의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한 명밖에 없어.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7명은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16강이 끝났어. 끝났는데 16강을 다 봤어, 경기? 네, 거의 다 봤어요. 자, 보고 나서 느낌이 어땠어? 되게 아쉬운 경기도 많았고 실력적으로 뭐 부족해서 진 경기도 많은데 7명은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경기를 지면 한 경기를 무조건 이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 여기 세트 스코어 성적으로 보면 중국 선수가 23승, 우리나라 11승.
23대 11. 2배 차이가 넘게 나.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RTS나 뭐 AOS 모바 장르에서도 나오기가 힘들 정도의 스코어인데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소위 처참하게 무너졌다. 16강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아쉬웠고 중국 도적이 무려 9승 4패. 네, 특히 이렇게 카운터를 치는 대회 룰인데 도적을 가지고 와서 올킬을 하는 선수도 있고 2번씩 이기는 선수들이 무려 2명. 아주 쉴 새 없이 도적으로 이겼는데 근데 웃긴 게 이 낙스라마스의 주문 도적 죽이려고 만든 카드가 있잖아. 네, 로데로 로데로. 나왔죠. 아니 그게 나왔는데도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주문 도적을 만났을 때 이게 중국 선수들이 주문 도적으로 3일째 계속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4일차 선수들도 주문 도적 카운터가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주문 도적에게 올킬 당하는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 상대가 주문 도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1세트.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좀 많이 아쉬운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질 줄 알았어. 왜냐면 덱을 봤을 때 그때도 거의 이제 뭐 4주차 돼 가는데도 주문 도적이 이미 앞에서 승률이 이렇게 좋은데 주문 도적을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야 주문 도적에 대한. 만약 저 같았으면은 T6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문 도적을 어떻게 보면 좀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낫다. 둘 다 준비하고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T6 쓰거나 중도 쓰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임하는 뭔가 좀 열이나 좀 더 갈망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 1주차 지나고 2주차, 3주차, 4주차 되면서 오히려 중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보다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네, 맞아요. 그치 준비해오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진짜 이거는 데뷔를 해야지. 이건 데뷔를 해야 돼. 이거는 한 명 남은 이제 태극전사야. 근데 4강에도 우리나라 선수가 없어. 뭐 얼마나 슬퍼. 물론 중요한 맛이 뭐- 나겠어? 뭐랄까 문제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준비 안 하는 건 진짜 아닌 거라고 생각해 나도. 맞아. 우리가 진짜 이 도적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봤는데 분명히 레니아워 선수는 이미 첫 주차 경기에서 그 카운터를 보여줬고 특히 정보력에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주문 도적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한국 사냥꾼은 2승 8패하고 전사는 1승 5패하고 거의 바닥에 가까운 승률을 보여줬죠 이번에. 오, 해설 같아. 오, 되게 해설 잘한다. 건중아, 니 지금 해설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가지고 좀 차분한 말투 마치 이용표 선수 같았어. 근데 어쨌든 이용표 해설위원 같은 그런 포스를 이겼고요. 자,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네. 사냥꾼과 전사가 대세인데 전사로 거의 이기지 못했고 사냥꾼 승률 20%. 요즘 그 대세라는 사냥꾼. 응?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선수들은 뭐 진짜 그냥 너무 메타에 민감한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전사와 사냥꾼은 뭐 첫 세트다. 그냥 자신 있고 최근에 좋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난한 직업으로 썼다라는 거지. 예전에 드루이드나 뭐 이제 주술사를 첫 경기에 내듯이. 그렇지. 근데 중국 선수들은 나올 때마다 2위에 있는 세트에 이길 수 있는 상대에게만 사냥꾼을 내서 4전 전승을 했어. 한국 선수들이 사냥꾼이 그나마 모든 직업에 할 만하고 전사가 모든 직업에 무난하고. 그렇지. 그냥 무난한 이런 형태의 좀 덱 구성을 한 게 좀 페인이지 않나.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대회가 좀 많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직업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알아야 되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가 일단 좋아하는 직업 뭐 평소에 하는 직업 이렇게 많이 들고 오긴 하죠. 낙스라마스 카드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냥꾼이 되게 세졌어. 네, 되게 세졌어요. 그리고 이번 예선에서도 진짜 사냥꾼 덱을 들고 와서 그리고 흑마법사의 뭐 공허 소환사나 좀 독특한 낙스라마스 카드를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에 올라왔던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있던 선수들 많이 없었고. 거기서는 뭐 사냥꾼이나 요즘 대세의 뭐 전사나 이런 것만 잘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근데 있는 거고. 거의 예선에서는 사냥꾼 승률이 내가 봤을 때 이거 통계를 안 내봤지만 한 7-80%는 됐을 거야. 넌 뭐 해줬는데? 나 사냥꾼에 그냥 연달아 3판 다 졌어.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시작된 거네. 확실히. 왜냐면 그 중문도적이 그래도 특정 종족에게는 영웅에게는 여전히 강한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사나 사냥꾼이 세니까 그것 위주로 준비를 하면서 약간은 눈에 보이는 분명히 나올 때 약점이 오히려 더 없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있는 영웅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어떻게 사냥꾼으로 승률이 20%가 나오겠어. 전사도 마찬가지고 이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중국 선수들은 그 카운터 덱을 준비를 해왔던 거지만 한국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느낌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덱 이런 것들 좀 준비했다는 점에서 카운터 덱이 좀 부족했다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뭐 한 번에 좀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직업을 그 카운터 덱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용도로 쓰기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욕심이 좀 많은 거. 중국 선수들은 굉장히 과감하게 그냥 쓰고 버리는. 그렇지. 일회용으로 맞아, 그냥 맞아. 써버리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모든 직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 컨셉을 진짜 못 잡은 게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선수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너무 또 트렌드만 따라가서 좀 패배를 했었던 것 같네. 자 이제 어. 우리의 마지막 희망 레니아워. 레니아오는 네. 진짜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한국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정보력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솔직히 그 VOD 중국 VOD 이런 거 찾는 건 제가 다 했고요. 뭐야? 우리 잘못한. 아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나도 되게 정보력 많이 갖춰왔고 1시즌 나름 중국 선수 2명 제쳤는데 근데 레니아오 선수도 어쨌든 좀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정보력과 그런 투지, 자신감, 그리고 전 세계의 메타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이런 노력이라면 나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봐. 그러면은 건중이가 좀 많이 도와줘야겠네. 그렇지, 네, 많이 건중이가 도와줘야겠네요. 정보력의 그 출처가 이제 너니까. 네. 네. 네가 이제 도와주면은 레니아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공식이 지금 성립이 되거든. 이미 저랑 한국 대표 선발전은 하는 건 확정이니까 이제 뭐 우승해서 뭐 골든 코인 팀도 알리고 뭐 지금 긴급 레니아 상태야. 긴급 사태야 여기. 중국 사태요? 어. 아 무조건 올려야 돼. 무조건 올려야 돼요. 연습을 시켜줘야 돼. 네 무조건 연습해서 우승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한준 마스터 시즌2로 우승하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네가 이기면 되지. 이기면 네, 되잖아. 네. 어쨌든 지금 열심히 도와줘서 네. 또 레니아오 선수가 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응원인 것 같아. 유일한 이제 한국 선수로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팬분들이 많은 응원과 또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면 충분히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게 되면 진짜 스타가 되는 거야. 하스스톤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고 그만한 노력을 꼭 해줄 거라고 나는 믿어. 끝으로 우리가 레니아와 화이팅 한번 외치고 오케이. 끝낼까? 그래. 훈훈하게. 네. 자, 내가 하나 둘 셋 할게. 자, 하나 둘 셋. 레니아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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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